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성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제가 풀백과 독식픽을 공유를 드려야 하는데 일단 이번 주가 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좀 길었어요. 아무래도 K리그 1도 아니라 2가 들어왔고 그리고 MLS가 들어왔기 때문에 MLS는 이번 시즌 처음 들어왔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좀 승무패에 MLS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K리그 2도 이변이 많은 리그고 MLS도 이변이 굉장히 많은 리그 중에 속하기 때문에 또 홈팀의 비중이 좀 큰 리그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하느라 이번 주는 풀베리 없이 최종픽과 독식픽만 공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는 뭐 금액이 사실은 적긴 했죠. 등수에 당첨되긴 했는데 적득 경기도 있었고 좀 정배가 많았었기 때문에 3등에 당첨이 됐지만 금액 자체는 좀 적었었고요. 개인적으로 뭐 도쿄 경기를 단통으로 가고 교토를 좀 무패를 가거나 아니면 근데 인천 쪽은 좀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토 경기를 맞아도 인천 경기를 좀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3등의 당첨이 오랜만에 좀 등수에 당첨이 됐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C 유나이티드 대 몽레알의 경기고요. 그리고 MLS와 K리그 2의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자체는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팀들이 경기력이 사실 앞선 뭐 두 경기씩만 봤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 시즌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최근에 경기력이 더 우선시가 됐습니다. 일단 순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 유나이티드 대 몽레알. DC 유나이티드는 1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몽레알 같은 경우에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 이 두 팀의 맞대결인데 상대 전적에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MLS는 사실은 배당을 크게 참고할 만한 리그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홈팀에게 그냥 정배를 줘요. 좀 이상한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이상한 리그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순위와 최근의 모습들 상관없습니다. 그냥 홈팀에게 정배를 주는 경향이 좀 강한 리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죠. DC 유나이티드가 뭐 몽레알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순위적으로도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DC 유나이티드에게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DC 유나이티드의 수비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몽레알이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은 팀이고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정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몽레알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 유나이티드의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아산 대 김포의 경기고요. 어, 안산 대 김포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순위를 보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10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뭐좀 초반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저는 일단 투표율이 무승부 쪽으로 좀 몰린 부분들이나 아니면 김포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 전체적인 부분들이 김포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산과 비교했었을 때 안산이 홈이라는 점에서의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포와 안산의 경기력 차이가 뭐 김포가 앞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김포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K리그 2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경기는 원정팀이 좀 애매하게 우위에 있을 때는 무승부가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에선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경기력대로 안산의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부천 대 아산의 경기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부천이 홈일 때도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적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산이
부천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라는 점이 있겠고 두 팀 순위는 비슷합니다. 일단 아산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역습에서도 그렇고 이 제공권에서도 그렇고 특히 최전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긴 합니다. 하지만 4연속 무승부까지는 특히나 부천의 홈에서 4연속 무승부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투표율이 무승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무승부를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산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경기력도 그렇고요. 근데 전체적인 부분들이 저는 부천이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천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산이 이 투표율이 무승부 쪽으로 물린 부분이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승패 방향을 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아산의 경기력이 조금 더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홈에서의 이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는 부천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일단은 뭐 두 팀의 뭐 경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제가 무승부를 배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독식에서는 그냥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뉴욕시티 대 인터마이의 경기고요. 뉴욕시티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뉴욕시티가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마이애미와 이제 뉴욕시티 경기인데 순위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죠. 뉴욕시티는 2위,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9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몰린 경기고,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두 팀의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뉴욕시티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역습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뉴욕시티의 단통 승을 최종에서 이변 없이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유 없이 이변을 많이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향도 있고 MLS가 좀 이변이 적은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신시내티 대 내슈빌의 경기고요. 신시내티는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신시내티가 홈일 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시내티가 내슈빌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일 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뭐 순위는 내슈빌이 좀 앞서고 있어요.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이 동부서부가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슈빌이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고, 상대 전적도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두 팀의 스타일적으로 이 두 팀 스타일적인 부분들이 공격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는 성향의 두 팀이라서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이 아니라서 사실은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할까 하다가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승부가 그래도 승패 방향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력을 봤었을 땐 저는 내슈빌이 조금 더 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불안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경기적인 부분, 특히나 공격에서의 화력 자체는 내슈빌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신시내티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콜런크루 대 뉴잉레벌의 경기고요. 콜런크루 같은 경우에 특이사항은 없고요.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콜런크루는 팀이 많아서 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했어요. 콜런크루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 차이가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콜런크루가 공격에서의 모습을 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뉴잉글랜드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콜런크루 쪽으로 좀 배당에 비해서 좀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의 배당을 좀 낮게 책정을 하는 MLS가 콜런크루에게 좀 유리해 보이는 상황에서 배당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은 그에 비해 많이 몰렸다. 이 부분은
좀 의심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기력은 콜렁크루지만 무패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경입니다. 올랜드 대 필라델피아의 경기고요. 올랜드 시티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올랜도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뭐 상위권의 팀입니다. 올랜도는 5위, 필라델은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상대 전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두 팀이고 뭐 두 팀 다 상위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필라델피아가 경기력은 좀 수비적인 부분도 안정이 되어 있고 올랜도는 좀 수비가 불안한 편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유리하다라고 보지만 올랜도도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최종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전 단통을 가자면 그래도 무승부보다는 좀 필라델피아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은 필라델피아가 더 앞서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올랜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토론토 대 샬럿의 경기고요. 토론토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 자체가 없고요. 왜냐면 샬럿 자체가 신생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 본 팀인데 뭐 순위적인 부분을 보면 샬럿이 좀 더 앞서죠. 토론토는 13위, 샬럿은 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이 토론토 사이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샬럿과 토론토를 봤었을 때 경기력은 샬럿이 좀 더 앞서긴 해요. 근데 원정에서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토론토가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가 의외로 좀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 있겠고 샬럿이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토론토가 샬럿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변이라고 보긴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 배당은 좀 토론토가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경기력에서의 이변은 토론토가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에선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뭐 어쨌든 샬럿이 경기력은 좀 앞서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휴스턴 대 미네소타의 경기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휴스타이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휴스타이 같은 경우에는 1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경기력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뭐 이 팀은 사실은 세트피스 외에는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이고 미네소타도 약간 도깨비적인 성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팀이긴 한데 휴스턴이 워낙에 좀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공격에서의 특출난 점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단통으로 휴스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서 무승부까진 이 미네소타의 도깨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솔트레이크 대 댈러스의 경기고요. 뭐 두 팀이 특이사항은 없고요.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솔트레이크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순위를 보면 솔트레이크가 앞서긴 하죠.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솔트레이크는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댈러스를 좀 보고 놀랬던 게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댈러스의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180도가 달라진 모습인데 그 전에는 좀 하위권에 머무르는 팀이었다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가 솔트레이크라서 이 공격에서의 그런 전개를 하는 과정들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솔트레이크가 훨씬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솔트레이크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시애틀 대 콜로라도의 경기고요. 시애틀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네, 시애틀은 9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애틀이 순위적으로는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경기 좀 조심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애틀이
이 경기력은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인데 그것에 비해서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을 해서 무승부를 최종에서 선택을 했고요. 독식에서는 이 무승부나 승이 아닌 이 경기력은 시애틀에 앞서지만 콜로라도를 가져간 이 부분은 이 MLS가 승무패에 들어온 경기들 중에서 한 경기는 이 홈팀이 유리해 보이고 배당도 낮게 책정을 받았을 때 완전한 역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경기가 콜로레피가 역습 자체는 괜찮은 팀이고 그리고 시애틀이 결정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선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애틀의 독식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밴쿠버 대 시카파이의 경기고요. 밴쿠버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선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밴쿠버가 홈일 때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순위적인 부분을 보면 밴쿠버는 10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뭐 할 건의 두 팀인데 그래도 밴쿠버가 경기력은 조금 더 앞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대 전적에서도 강했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홈에서의 최근에 전승을 했던 모습을 생각을 해서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뭐 두 팀 다 뭐 하위권의 두 팀이라 뭐 도찐개찐의 모습도 가지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대 사노세의 경기고요. 세노스의 경기인데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 8위, 사노세 같은 경우에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노세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틀랜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포틀랜드도 이 세트피스가 터질 때는 좀 손쉽게 이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터지지 않았을 때는 경기 자체를 굉장히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최종에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포틀랜드가 유리한 건 맞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자면 단통 승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전남 대 부산의 경기고요. 전남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뭐 두 팀 다 이제 연패를 하고 있는 두 팀이 만나게 된 상황인데 뭐 순위도 비슷해요. 전남 9위, 부산 11위. 전남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팀이지만 뭐 그 부분은 살짝은 남아있긴 합니다. 뭐 수비가 그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불안해졌긴 하지만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이종호가 나가면서 그런 공격을 풀어나가는 선수가 좀 부족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은 뭐 비슷합니다. 뭐 두 팀 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남 쪽에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에서는 이거는 3등분이 될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좀 아무래도 상대 전적 때문인 것 같은데 전남 쪽에 좀 몰린다면 저는 이 경기는 지우는 판단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전남, 부산 뭐 두 팀 다 거기서 거기라서 사실 이렇게 연패를 하고 있는 두 팀은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일단은 부산의 완전한 역배가 이런 경기는 독식으로 가져가자면 완전한 역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남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과 독식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